누군가의 마지막을 기꺼이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사이가 이분의 일터인 셈인데요. 자, 손수조 장례 지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모시다닷컴이라는 상조회사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손수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공식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시작해보겠다. 네. 요즘 먹고 살만 하신가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 얘기 먹고 하고 가야 돼요. 저희는 이 아, 페이 네. 문제부터 일단 하고 들어가야 돼서. 네, 근데 이 질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인가, 과연. 네, 근데 뭐 답은 그렇습니다. 뭐 넉넉하진 않지만, 네, 아껴가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총괄 이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사님께서도 지금 먹고 살만 하냐는 대답에 약간 갸우뚱하셨었는데, 네, 꽤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의외예요, 또. 뭐 이름이야 이사를 맡고 있지만은 네. 사실 네 요즘 다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 다 힘든데 특히나 네. 자영업자분들은 네 그렇죠. 또 저희도 무슨 대기업처럼 어떤 그런 대기업 소속으로 있는 직원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영업을 프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근데 네. 이제 누구나 다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을 또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것이 직업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돌아가시고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더 온 마음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사가 붙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조 업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불식 상조회사와 후불식 상조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조회사 가입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네, 가입을 해서 월 얼마씩 내는 그런 것들을 선불식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 땡땡 뭐 상조, 프리 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들인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후불식이에요. 선불식을 하려면은 이제 그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몇십억씩 있어야 그 선불식 그거를 이제 성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저희들은 그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선납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후불식인 거죠. 예를 들면 일을 치르시고 나서 보통은 3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불식으로 저희에게 이제 그 대금을 지급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후불식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선불식과 후불식의 거의 시장 구조가 한 50% 5대5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후불식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거죠. 그 후불식은 선불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런데 장점이 저는 있습니다. 명칭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장의사와 장례 지도사가 다른 게 뭐예요? 장례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장례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일컫기를 장의사라고 했었죠. 일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장의사와 바뀐 거군요.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네네. 장례 지도사를 진짜 해야겠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네네. 얼마 전에 또 조선일보에 크게 인터뷰가 한번 실렸었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정치를 하다가 한동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꽤 쉬어서 뭐하고 지내나 하시다가 갑자기 장례 지도사를 한다고 인터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2번의 선거를 했었잖아요. 벌써 10년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MZ세대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 아니면 네. 잘 몰라요. 요즘 MZ세대 분들은 10년이나 돼서. 제가 지금 37이니까 27에 출마를 했었죠.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무려 지금 현직 대통령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대항마였어요. 네, 그래서 네. 문재인 그 당시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저는 이제 27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그러고 그 2번째 선거도 사실 또 출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2번을 출마했었거든요. 2번을 떨어졌어요. 네, 그때 나갔지만 그때는 장제원 의원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가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역시 또 얀미님이 네. 정치적으로도 또 관심이 역시.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되시고 저는 또 2번째 이제 탈락을 했어요. 낙선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정치를 접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27의 나이가 뭐 정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대통령 후보와 붙고 또 뭐 지역의 어떤 장제원 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과 붙고 막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겨내겠다 버텼지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도 많이 다치고 마상도 있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경력이 단절됐지만 다시 한번 사회에 나오고 싶었을 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내가 기술을 갖고 있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또다시 뭔가 새로 바닥부터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았던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 지인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상조 회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줬고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사를 맡아달라 했어요. 뭐 영업 좀 뛰어달라 뭐 이거였겠죠. 그래서 이사를 맡아달라 해서 오케이 했는데 또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이사나 이런 거 맡으려면 알아야 하지. 뭘 알아야지. 말만 이사면 이거 그냥 좀 바지사장 안 한다. 좀 이런 네. 성격이에요. 그래서 입관을 들어갔죠. 염하는 걸 이제 봐야겠고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입관을 들어갔는데 이게 장례 지도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는데 허락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인을 딱 마주쳤는데 잔상이 남는다던가 집에 가서 뭐 꿈에 나타난다던가 이렇게 되면 본인이 힘들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직업을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고인분들을 딱 마주했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참 그렇죠. 예, 편안해 보이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입관을 처음 들어간 순간 제가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로 힘들었던 상처받았던 마음이 거룩하게 힐링되는 듯한 느낌. 네, 참 따뜻해졌어요. 이 뭔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고 와, 이 참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 그러면서 프리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겠다. 다 맞아 떨어졌어요, 솔직히. 네. 제가 완전히 정치에는 또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또 그 연구소라는 그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출마는 아니지만 그런 네. 정치는 아니지만 나한테 딱 맞는 일이라 싶어서 그때 이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면 약간 이준석 씨.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정치에서 떠났다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정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계속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서 봤는데 손수조 TV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장례 지도사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 정치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댓글에 이분 그냥 정치적으로 직업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혹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신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생뚱맞잖아요. 손수저 정치인이고 출마했던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하필 이 이준석도 저희 이 브랜드 이 녀석이 네. 제가 장례 지도사 하는 이 딱 시기에 당대표를 해서 같이 막 이름이 또 뜨게 되면서 아니 게다가 같이, 되게 네. 교묘하게 날짜가 겹쳤더라고요. 제가 첫 입관하는 날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고 제가 그래서 입관 마치고 나서 해장국 먹고 있는데 TV에 당대표 당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이준석과는 제가 그 첫 출마할 때부터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친구고 동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지냈고 또 당대표 하기 전에도 제가 떠밀었어요. 나가라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세대 교차가 돼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이런 이제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상품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제가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당대표 나가라. 전당대회 나가라. 얘기를 했었고 물론 제 말을 듣고 나간 거는 아니겠지만 또 제 친구가 나갔을 때 또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그때 제가 손수저 TV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준석 지지 영상도 찍고 릴레이 영상 찍으면서 그때 이제 손수저 TV를 시작하면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손수저 TV는 정치 채널입니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 이야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채널을 다르게 해가지고 제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저장 겸 이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SNL 나가서 그 주현영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좋냐 아니면은 당신이 되는 게 좋냐라고 하니까 모든 정치인은 내가 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손수조님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만의 그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당선되는 그때는 이준석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준석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손수조의 때와 손수의 타이밍도 언젠간 전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지금 당장 6월 전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실 뭐 이제 대선이라는 큰 또 우리 또 정치적인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윤 캠프 쪽에서 제안이 왔었죠. 네, 왔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막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제안이 왔었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처한 상황이 지금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또 첫 이야기로 돌아와서 장례 지도사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장례 지도학과가 있어요, 대학에. 대학에 장례 지도학과가 있어서 그 지도학과를 나오게 되면 장례 지도사가 되고요.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사설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습 나가서 실습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쪽 일은 현장 일이 중요하니까 이론보다는 실습을 나가서 본인이 그 일에 적합한지, 본인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장례지도사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따고 나서 현장에서 버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언제 우리 그 서두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언제 어떻게 이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긴 많아요. 제가 그때 장례지도사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았고 다 20대였어요. 요즘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이 직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있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술자리도 약속도 많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술을 딱 입에 댄다 그러면은 그날은 일을 못 받는다 이거죠.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오래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이렇게 밤 잘 때도 전화기 항상 손에 쥐고 자야 돼. 전화 오면 바로 출동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요런 직업의 특성상 되는 것보다 버텨내는 것이 힘든 직업이에요. 그럼 24시간 대기 중이신 거예요? 네,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언제 어떻게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콜을 받게 되면은 그 즉시 바로 출동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장례를 크게 보면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장소와 음식,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 장소 임대해 주는 것과 음식 나가는 음식값 요런 게 장례식장에서 나가는 거고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염이라든지 입간이라든지 모든 그 화장장, 발인 절차, 그다음에 지내는 모든 것들을 상조회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웨딩으로 보면 웨딩 플래너 역할인 것이죠. 장례식장은 예식장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점검 전에 이제 장례 지도사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또 좀 궁금한 게 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어떤 일이 제일 고되고 힘드신지. 네, 장례 그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란 없죠. 이렇게 잘 돌아가신 호상이란 없는데 특히나 이제 악상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살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가 돌아가셨다거나 여러 가지 악상이 있어요. 이제 그런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더 많이 힘들고요. 네, 더 많이 힘들고 또 특히나 이제 어린 애기들이 이제 상복 입고 이제 그 상주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체력적으로도 사실 정말 많이 다닙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다니고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신발 떨어진 사진을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구두가 그냥 팍팍 떨어질 정도로 많이 다니고 다 힘을 또 많이 줘야 되는 장례지도사 오래 하신 또 여성분들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또 많이 와요. 허리 쪽에 무리가 좀 많이 와서 아무래도 고인분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깨끗이 닦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죠. 확실히 이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무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일은 특히나. 무뎌지고 싶지 않아요. 막 그 앞에서 너무 이렇게 멀뚱멀뚱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장례 지도사는 안 되고 싶어요. 사실상 그분들 앞에서 엉엉엉 엎어져서 울 수는 없죠. 예,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배울 때도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감춰야 된다고 사실 장례 지도사는 그 컨트롤 해야 된다고 배우긴 했어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누구든지 매너리즘이 오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차피 감정이 무뎌질 텐데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슬프고 내가 운다고 해도 그분들 앞에서 티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혼자 아프고 이거를 혼자 이렇게 아파하는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게 좋지 일부러
나는 괜찮아. 나는 슬프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다든가 그 전과 되게 달라졌다든가 이런 관점들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지 죽을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죽는다는 생각 누구나 사실 다 죽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웰다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잘 마지막을 준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고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유서 쓰기와 비슷한데요. 살면서 유서 쓰기를 한번 해보면 오히려 더 잘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아유 그런 일은 뭐 나한테는 안 일어나 이게 아니고 마지막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역시 잘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웰다잉을 잘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과 동시에 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기상으로도 지금 코로나 네. 시국이 벌써 3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는 되게 달라졌으니까. 어떤 환경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장례도 많은 장례 지도사들이 조금 꺼려하는 일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코로나 장례만 따로 치르는 걸 맡아서 작년 겨울에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네, 했었었는데 정말 이 처참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처참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머릿속에 저는 그때 들었는데, 이제 벽제 화장장에 가요. 코로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못 만지죠. 손도 못 잡아보잖아요. 보기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거기서 바로 관에 바로 모셔가지고 화장장으로 바로 직행하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이 벽지 화장장에서 그때 이제 다 일반 화장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코로나 화장이 진행이 되거든요. 어두컴컴한 그 산 속에서 이제 관이 들어가는데 저 한 몇 미터 뒤에서 보셔야 돼요. 관도 못 만져요. 저 뒤에서 그냥 가시는 거 보는데 그냥 우시는데 이게 정말 정말 단전에서 나오는 그 울음 있잖아요. 그 울음이 그 산내 막 퍼져요. 막. 근데 이런 네. 생물이 어딨어 진짜. 그러니까요. 다행히 요즘엔 정부 지침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 네, 최근엔 지침이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화장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화장률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네, 거의 화장이시고요. 매장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매장하고 계셨던 우리 또 선조 때 부모님들도 이관을 해서 다시 화장을 해서 납골당해 모시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유가족들 있으세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막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분의 그러니까 남편분을 제가 모셔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아쉽긴 하지만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분의 또 어머님이 또 몇 달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이 어머님을 또 제가 모셔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장례지도사는 3일 장을 치르고 나면 가족이에요. 거의 이 힘든 일을 같이 겪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이 신체를 제가 꼼꼼히 다 보고 다 닦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족처럼 돼서 한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의 일을 거의 저한테 똑같은 장례지도사한테 같이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도 정말 고마운 한 가족을 만났고 그 가족의 일들을 제가 이제 다 맡아서 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사실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그 기초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 함께했던 이 끈끈함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장례 직장의 모습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 대표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저는 꼭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죠. 내가 좋아했던 옷 그냥 깨끗하게 그냥 준비해 놓고 왜 영정사진도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네. 예쁘게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것처럼 꼭 수의 말고 그러니까 내 장례를 나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하얀 원피스 뭐 내가 좋아했던 그거 입을래. 입고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꼭 뭐 이제 화장해 가서 납골당 말고 나는 어디 뭐 뿌리고 싶다. 저기 수락산 위에 뿌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문화를 사업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장례 문화가 고인보다는 유족 중심이에요. 조문 중심의 장례 문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이제
고인 중심으로 추모 방식으로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했던 음악, 나의 고인 중심으로 가는 추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장례 문화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계속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장례, 프리랜서로 장례 일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요즘에 뭐 꼭 한 직업만 하고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본캐, 부캐 다 있고. 근데 저희 본캐는 장례 지도사긴 하지만, 또 부캐로, 우리 또 연구소에서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또 차세대 지도자들 양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부캐로 또 그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어떻게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네, 해야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님,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두 분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